이태원에서 발생한 12구 참사 이후 심폐소생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심폐소생술의 중요성과 올바른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생존자인 이선민 작가로부터 우리 사회가 유가족과 생존자를 세심하게 돌봐야 하는 이유를 들어봅니다. 가등중창단 초창기 단원들이 32년 만에 첫 공연을 열었습니다. 위로와 감동의 무대를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8일 화요일 CPBC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이태원에서 발생한 12구 참사. 이번 참사는 안전의 중요성과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일깨워줬습니다. 아울러 생명을 살리는 심폐소생술에 대한 경각심도 갖게 했습니다. 부산시는 최근 전국에서 처음으로 편의점에 심장 충격기를 설치하기로 했는데요. 오늘 CPBC 뉴스는 심폐소생술의 중요성과 방법을 살펴보는 보도로 시작합니다. 심폐소생술은 심장이 멈췄을 때 혈액을 순환시키고 호흡을 돕는 응급처치법입니다. 골든타임인 4분 안에 시행하면 생존율이 3배 이상 높아진다고 해서 4분의 기적으로도 불립니다. 안타깝게도 이태원 참사에선 골든타임을 넘긴 피해자가 많아 심폐소생술이 생존율에 크게 영향을 미치진 못했습니다. 그래도 심폐소생술은 심정지 환자의 생존을 가르는 만큼 미리 배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멀쩡한 사람이 쓰러졌을 때는 그 사람이 옆에서 CPR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거기서 끝날지 안 끝날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그런 케이스가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일단 주변에서 누군가 갑자기 쓰러졌다면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반응을 확인합니다. 반응이 없으면 심정지를 의심하고 주변에 119 신고와 함께 심장 충격기를 가져다 줄 것을 요청합니다. 신고와 도움을 요청할 때는 한 사람을 지목합니다. 청바지 입은 여자분, 심장 충격기 가져다 주세요.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을 땐 직접 119에 신고하고 상담원의 안내에 따릅니다. 심폐소생술을 할 때는 환자를 평평한 바닥에 눕히고 웃옷을 벗깁니다. 이어 양손을 깍지 낀 상태로 손바닥 아래 부위를 가슴뼈 중앙에 접촉한 뒤 5cm 깊이로 수직으로 누릅니다. 만약에 이게 페트병을 개조해서 이제 들어오는 곳과 나오는 것이 있다고 하면 누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나가죠. 그래서 올리면서 들어오겠죠. 물이 빨려 들어오죠. 가수 압박을 하면서 가슴이 충분히 올라오도록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속도는 1분에 100에서 120회 정도가 적당합니다. 지하철역 등에 구비된 심장 충격기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심장 충격기는 심장 상태를 자동으로 분석하고 전기 충격을 통해 심장을 다시 뛰게 해줍니다. 이번 참사를 계기로 정부와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을 중심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교육을 받고 싶다면 대한심폐소생협회로 문의하면 됩니다. 심폐소생술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을 비롯해 강사 양성과정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이태원 참사 이후 교육 문의가 크게 늘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로 일반인분들의 심폐소생술 관심도가 높아져서 교육 문의도 많이 늘은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 협회 교육과정인 일반인 심폐소생술 기초과정이랑 심화과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부에선 학교에서 심폐소생술을 배울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 포함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존과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그런 거다 보니까.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심폐소생술, 유비무환의 자세로 국민 모두 적극적으로 배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12구 참사, 책임 규명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와 유가족의 아픔을 우리 사회가 보듬는 일도 중요해 보입니다.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생존자이신 분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이선민 가브리엘라 님이신데요. 피해자와 유가족을 우리가 왜 세심하게 보살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삼풍백화점 그 사고를 담은 책을 내시면서 이런 참사를 더는 보고 싶지 않다고 하셨었는데 또 슬프게도 이런 현실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 책에서 20살에 경험하신 사고 얘기를 담으셨잖아요. 사고가 가브리엘라 님의 인생을 어떻게 바꾼 겁니까?
사고 이전에는 삶에 대한 희망과 목적이 있었는데 사고 이후에는 어차피 죽을 거니까 왜 살아야 하는가, 삶에 대한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렸었죠. 네. 그러니까 딱 20살의 나이니까 만으로 18이잖아요. 네. 지금 27년, 그 후로 2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그 이전으로 정말 돌아가고 싶어요. 네. 정말 인생에 있어서 큰 그럼요. 일이셨던 네, 거네요. 네. 그 사고 이후에 힘드신 시간을 보내셨다고 제가 전에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셨던 걸까요? 이번에 이태원 참사 후에 좀 목소리를 많이 내고 계시더라고요. 네. 국민들한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사실은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 저는 활동하지 않는 상태가 좋은 상태예요. 저는 이렇게 나오는 것도 제 자신도 힘들고 국가적으로도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건 이게 자칫 잘못하면 개인의 책임으로 그 사고가 이어질 수 있다는 그 경각심이 들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나 국가가 구조적으로 잘못돼 있고 그런 인재잖아요. 어쨌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그런 축제에 나갔다가 그냥 서울의 흔한 골목에서 젊은 청년들이 그렇게 비극에 안타깝게 죽었는데 그게 놀러 나간 사람들의 그냥 그들의 한정된 슬픔이다라고 그렇게 치환될까 봐 굉장히 걱정됐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예, 초반에 그런 분들이 계셔서 저한테는 아무도 삼풍백화점에 왜 갔냐고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건과 이 사건의 맥락은 저는 같다고 보거든요. 네.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고 사람이 만든 사고입니다. 네, 그걸 말하고 싶었습니다. 네. 참사는 사람을 가려서 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참사를 당하지 않은 사람은 운이 좋아서 피해갔던 것뿐이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이유가 있으시겠죠, 이것도? 예,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를 텐데요. 이런 얘기를 뉴스로만 들으면 되게 먼 나라 얘기 같아요. 나한테 안 일어날 것 같고 정말 영화 같은 거 보면 주인공 끝까지 살아남잖아요. 네. 모두가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참사 현장에서 살아남은 피해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알아요. 아침에 손 흔들고 나간 우리 아이가 그리고 치과 간다고 나갔던 우리 남편이 갑자기 어느 날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오는 게 그게 특별한 사람들의 일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저는 삼풍백화점 사고 현장에서 그냥 서 있던 공간에 따라서 삶과 죽음이 바뀌는 거를 한순간에 목격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누가 선택하고 그 사람 나쁘게 살고 그런 게 아니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네. 우리 사회가 이런 대형 참사가 일어났을 때 피해자와 유가족을 좀 어떻게 대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해주실 얘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공감과 위로죠. 공감과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경제성장? 이거는 90년대부터 있었던 얘기예요. 네. 성장과 속도도 중요하지만 다친 사람들이 있으면 돌보고 함께 치유해서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하나님 법이기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잊자, 그만하자, 지겹다 이렇게 하면서 이런 참사나 이런 게 있을 때 교훈을 가져가지 못하는 것, 그게 조금 슬펐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사회가 이런 일이 있었을 때 비극으로 끝나지 않고 교훈을 가져가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좀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고 이후 치유하시는 과정에서 천주교 신자가 되신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네, 네. 신앙이 트라우마 극복이나 좀 어려움을 이겨내는데 도움이 되셨나 궁금해요. 처음에 저는 하나님을 안 믿었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고 생각했고, 이런 일을 주관하는 하나님이라면 그 신이라면 선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 상태에서 받아들였어요. 그랬는데 뭐 아시겠지만 종교는 체험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고 종교를 갖게 되니까 오히려 역으로 이해하게 됐어요. 내가 뭔데? 나도 이런 일을 겪을 수가 있구나. 아, 우리 모두 겪을 수 있구나. 네. 그리고 이런 일을 겪을 때 하나님도 진짜 슬펐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많이 촉촉해지셔서 네. 아직 그러니까 제가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거죠. 2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할 때는 아직도 슬퍼요. 네. 지금 옷깃에 달고 계신 이 노란 리본 배지는 세월호 희생자 추모하는 배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또 그 마음도 함께 담고 계신 거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친한 우리 수녀님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세월호 때 제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고를 겪었던 그 피해자고 먼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큰 그림으로 저를 95년도부터 쓰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그냥 그러니까 농담만 진담반으로 하는데 남일 같지 않죠. 네. 세월호나 이태원 참사나 12.9 참사나 남일 같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말하고 알리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오늘 말씀 들으시고 느낀 바가 많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등중창단 초창기 단원들이 32년 만에 첫 공연을 열었습니다. 코로나로 힘겨워하는 이들을 위로하고 12.9 참사 희생자들을 기억하는 무대였습니다. 윤재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2년 만에 처음으로 서는 무대, 주님의 기도 노래로 공연 시작을 알립니다. 가슴에 달린 근조 리본에서 알 수 있듯 이번 공연은 특별히 12.9 참사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코로나로 힘겨워하는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수원가톨릭대학교 신학생 시절 하느님과 이웃을 향한 순수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 젊음을 노래했던 가등중창단. 수원과 인천교구 사제와 평신도로 서로 다른 성소의 길을 걷고 있지만 그 당시 지녔던 열정만큼은 한결같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쁘게 노래할 때면 관객들은 박수장단을 맞추며 모두 하나가 됐습니다. 관객 중에는 공연을 보러 멀리 하와이에서 온 신자도 있었습니다. 악수 한번 해주시고 가시게 하겠습니다. 가등중창단 옛단원 15명이 차례로 소개될 때마다 환호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신봉동 성당 조원실 요셉 신부님, 엔지니어 및 충무를 맡으신 오존동 성당 현정수 요한 사도 신부님. 관객들은 저마다 주님 사랑과 위로를 느낀 감동의 무대였다고 행복해했습니다. 직접 와서 이렇게 공연 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감동적이었고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정말 듬뿍 받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중고등부 청소년들과 함께 공연을 보러 온 교리 교사는 이런 기회가 더 많아지기를 희망했습니다. 32년 되신 신부님들의 목소리를 들으니 정말 감동이 새롭고 정말 아이들에게도 충분한 신앙의 유산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시간 동안 진행된 공연에 함께한 수원교구 총대리 이성효 주교는 감사의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오늘 좋으셨죠? 정말 이 열정 감사드리면서 이 열정을 우리의 삶 안에서 실천에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공연은 오는 26일 인천교구 주한일동 성당, 다음 달 10일엔 수원교구 정자동 주교자 성당에서 열립니다.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공연 후원금은 가난한 제3세계 성소자들을 위해 쓰일 예정입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